오늘은 재건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때가 때인지라 조금 얘기해보죠. 휴전회담이 임박했다. 뭐 성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기운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얘기를 좀 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그 한 며칠 전인가요? 그때 트럼프가 압박을 자꾸 가하니까 푸틴이 마지못해서 진짜 툭 던졌는데 15일 한번 볼까? 이랬는데 젤렌스키가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덥석 물었어요. 그래 하자. 15일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회담이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된다고 해도 푸틴이 직접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푸틴과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오게 되면 트럼프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충분히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성사 여부를 떠나서 지금은 뭐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어차피 조건들은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뭐 유럽은 지금 거의 빠진 상태, 유럽은 지금 빠진 상태고, 보면 미국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미국과 러시아 이런 정도입니다. 뭐 푸틴은 아예 여기 우크라이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들하고는 얘기 안 한다. 처음에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압박을 자꾸 넣으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가 갖춰줘야 돼요. 이제 뭐 트럼프는 돈을 안 주면 일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을 안 주면 일 안 해요. 그 나토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방위비 안 올리면 나 모른다 뭐 그런 식이니까.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뭔가를 줘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뭐 땅도 땅이지만은 안전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나토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미군이 주둔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뭐 나토 안 되고 미군 주둔도 안 된다라고 트럼프는 선언을 그었죠. 유럽군이 가든지 뭐 그런 식이니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는 답이 없는데 조금씩 진척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 광물협정은 결국은 맺었습니다. 조금 조정해서 만들었는데 이건 안보와 자원의 교환협정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미국은 지금 중국에 현재도 뭐 히토류 가지고 중국이 여러 가지 또 압박을 많이 넣었지만 그 히토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해서 미국은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그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 걸 얻은 거고, 우크라이나는 미군 주둔 이건 못 얻었지만 최소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이걸 얻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 트럼프가 참 이런 거 좋아해요. 방에 들어서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사람 보는 데서 뭐 하여튼 관종 트럼프 대통령. 이번 그 회담에서 중요한 게 계속 러시아 편만 들었는데 역시 돈을 주니까 러시아 침공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하죠. 누가 시작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침공이라는 규정까지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이렇게 돈 받고 이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답이 없어요. 트럼프도 그런 걸 어려워합니다. 러시아를 압박할 뭔가가 필요하다.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고강도 러시아 제재 법안 발의 임박 이런 게 한 일주일 전인가 나왔는데, 그거죠.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 다 관세 그러면 또 짜증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압박을 해서는 답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미 제재도 많이 했는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돈을 버는 것은 기름이죠. 기름 팔아서 어떻게든 무기 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돕는 나라에다가 관세 폭탄을 때려버리면 어떨까? 이런 것들. 그렇죠.
러시아의 기름을 받는 중국이나 그다음 인도나 이런 쪽에다가 야 러시아 쪽 자꾸 이렇게 받아주면 니들한테 관세를 때리겠다 세게. 그럼 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죠? 이런 걸로 분명히 압박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면 휴전 협상 같은 경우는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참 3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관세 전쟁,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결국은 제자리 간다. 원래 관세가 여기 있고 주가가 여기 있다면 관세를 후려치면서 높이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결국은 제자리 간다. 시간의 문제지. 또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지금 제자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는 내리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종식되는 느낌. 완전 종식은 아닙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가도 빠르게 V자로 올라가고 있고 결국은 이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관세도 그렇고 전쟁 휴전도 그렇고 아니 뭐 3년 전쟁했는데 뭐 30년 전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올해 뭐 한 겨울 정도 전까지는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협상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하루 만에 뚝딱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땅도 관련 얘기해야 되고 거기 돈바스 지역 크림반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때려 부순 것도 배상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 러시아는 뭐 어림도 없다 그러지만은 우크라이나 입장은 그게 아니니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 관세 협상과 같이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뭔가 근데 그건 있습니다. 사실 이 재건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라 그러면 이거는 테마주예요. 테마주. 뭐 실적이 가미되는 쪽이라기보다도 완전 테마주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심플하게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적인 지원한 나라들 보면 미국이 한 절반 했고 나머지는 나토 국가입니다. 뭐 보면 폴란드도 그렇고 막 조 단위로 지원을 했어요. 무기든 다른 거든 조 단위로. 거기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조 단위 지원을 했는데 각 나라마다 우리가 얼마 지원했습니까? 우리는 무기는 안 되고 한 1,000억 정도? 1억 달러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 단위 지원한 쪽하고 한 1,000억 지원한 나라하고 같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재건 사업이 펼쳐지면 유럽이나 미국이 우선이에요. 그쪽이 일단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얼마 챙길 것인가는 모릅니다. 근데 워낙에 큰 사업이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안 들어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건 뭐 아직은 테마주라 보는 게 좋고 그 중에서 진짜 진출해서 우크라이나 진출해서 그쪽에 사업을 제대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테마주가 아니고 완전 진짜 실적 성장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문제고 어쨌든 관련주들은 뭐 건설 인프라 관련, 건설 기계,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포스코 홀딩스 철강이니까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 엘리베이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SG, 아스콘, 전진건설로봇,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현대로템, LS일렉, 대농, 현대에브다임 이런 회사들이에요. 보면 다 이유가 있죠. 철강이다, 건설이다, 뭐 그 다음에 아스팔트 깔아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또 건설해야 되니까 시멘트 펌핑카도 필요하고 건설기계 당연히 필요하죠. 땅 파고 연결하고 다 필요하죠. 전동차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전력 다 공급망 다 망가졌을 거 아닙니까? 변압기 필요하고 농사 지어야 되니까 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을 보면 상당수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약간의 인연들이 또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 또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뭐 직간접적으로 MOU가 체결됐다든지 그죠?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든지 아니면 폴란드에다가 현지 거점 만들어서 진출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건설 장비 같은 거 수출 경험이 있는 쪽은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HD현대건설, HD현대인프라코, 현대로템 등은 이미 그 예전에 납품한 적이 다 있어요. 아니면 또 여기 의원단을 만나봤다든지 아니면 키우 방문을 했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인연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더 좋은데 아직은 그래도 테마주라 생각하시고 좀 가볍게 접근하시고 그 이후에 실제로 분명히 가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는 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은 기존의 매출 대비해서 그 매출이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 중에 작은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정식으로 진출한다. 그건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리스트를 보고 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발생한다면은 그때는 한번 강하게 밀어주고, 아니면은 아직은 좀 잼만 날리는 그런 테마주로서의 매매, 그 이후에 실제 진출하는 기업이 있으면, 특히 작은 기업이 있으면 거기는 강하게 밀어주는 아마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리스트 딱 정리해 놓고 움직일 때마다 대응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